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의사이자 작가인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기의 성장을 솔직히 공유해 주시고 성장을 통한 생각들을 잘 풀어주셔서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공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독서를 통해 나만의 언어를 넓혀 나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언어를 넓히는 이유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쓴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내가 쓴 언어를 넓혀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쓰는 말과 언어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너무 공감이 되었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과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지음, 토네이도 편엠. 프롤로그.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2023년 유튜브 채널 TV 러셀에서 인터뷰를 했다. 처음에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찍고 싶다고 해서 수락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의 삶의 철학, 앞으로도 살아갈 내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이 영상에는 어머니와 함께 나오려고 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모습을 남겨두고 싶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일상을 담아두었고 어머니가 적어놓은 시들을 정리해 시집을 출간했다. TV 러셀도 그중 하나였다. 이곳에 우리 둘의 인생을 남겨놓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촬영하지 못한 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이상의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가 어버이날을 넘기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몇 달의 슬픔에 빠져 지냈다. 촬영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6개월 후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TV 러셀 황서진 대표였다. 다시 한번 촬영해보고 싶다고 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혼자 촬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망설여졌다. 그때 황 대표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그날 찍은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당시 영상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웨인 다이아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소개했는데 소위 말하는 역주행을 하면서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의 출판사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출간을 제안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계약을 했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이 책은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연히 찍은 영상이 나의 운을 바꿔준 것이다. 중요한 것을 먼저 계획하라. 아이러니다. 원고를 거의 마무리하고 프롤로그를 쓰고 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프롤로그를 먼저 읽지만 작가들은 프롤로그를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챕터를 먼저 쓰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시작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의 리추얼을 하고 이불을 개고 세안을 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필라테스를 하고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한다. 환자 진료를 보고 중간에 마케팅 회의를 하고 강의 준비도 한다. 당신의 일과도 비슷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하루 일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반대로 끝에서 시작한다. 마지막에 있는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조절한다. 그 회의를 위해 진료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한다. 또 아침 필라테스를 위해 독서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율한다. 오늘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강의 준비와 필라테스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오전과 오후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그러면 나머지 일정이 정리된다. 끝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내가 프롤로그를 지금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끝에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힘이 덜 든다. 긴장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으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며 논문을 뒤져야 한다. 아침부터 그 과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갇혀버린다. 다른 일을 할 때도 강의 준비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지만 그 시간을 위해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진료 시간을 정리하면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생긴다. 그 시간에 대한 보장이 정신적 긴장을 낮춰준다. 그러면 환자 진료와 마케팅 회의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항상 성과가 나온다. 끝에서 시작하면 그 끝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온다. 벼락치기와 데드라인의 법칙이다.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하는 2시간의 공부는 가장 몰입도가 높다. 강의 준비를 위해 남겨놓은 2시간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을 위해 하루를 정리했는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기 싫은 것이다. 벼락치기 하듯 미친 듯이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이 2시간만 지나면 오늘 일정이 끝나게 된다. 데드라인이 있기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한 치킨과 맥주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다. 다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그만이다. 지금 이 프롤로그도 그렇게 쓰고 있다. 삶을 바꾸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3가지만 하면 돼요.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좋은 대인관계, 연인관계, 부모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유능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었으며 유능하고 유명해지고 싶었다. 나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곧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 미래에서 시작하면 된다.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한다.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3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대신 충실히 살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 더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10분을 못 읽지만 즐겁게 읽으면 30분이 금방 간다. 뭔가를 이루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안다.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먹는 즐거움이 있을 때 다이어트는 성공하고 요요도 생기지 않는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삶의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시도해보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자. 앞서 말했듯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마음이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한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이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보자. 이 책을 쓰게 된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이다.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한다. 이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20살 때부터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28년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 인생 질문이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왔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간다. 내 생각은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 세상에 적합한 나를 만든다. 그 차이를 기억하고 질문하라.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다름이 많아질 때 성장할 수 있다. 습관이 집단화될 때 그것을 관습이라 부른다. 대중은 관습 속에 살아간다. 그 관습 속에서 대중은 상식을 이야기한다. 대중은 원그당, 원래, 그냥, 당연의 당원이 되어 철저히 그 역할을 수행한다. 권위자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인 양 아무 사유도 없이 따르고 습관처럼 살아간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원래 그래.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 대중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 당연함을 다시 보는 시선이 없다. 원그당에 세뇌된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서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라. 원그당을 탈퇴하고 대중과 멀어져라. 대중과 멀어짐 속에서 비로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역사 이래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다.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갈 때 부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대중과 다른 삶을 살아라. 적어도 3가지는 꼭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빨리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다. 다음 질문을 자문해보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부자가 되면 그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모두 네 라고 답할 수 있다. 다음은 내가 대중과 다른 세 가지다. 적어도 이것만은 실천해보자. 첫째, 기록하라. 나는 항상 쓴다. 메모하고 키보드를 두드린다. 당신이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나도 카톡을 보낸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당신은 친구와 수다를 떨지만 나는 나에게 생각을 보낸다. 문득 책에서 읽은 문구를 보내고 그 문구로 얻은 지식을 카톡으로 보낸다. 반짝이는 키워드를 보내기도 하고 밑줄 친 문장을 보내기도 한다. 카톡으로 보내기 힘든 글은 노트북이나 블로그, 브런치에 남기기도 한다. 산책하거나 명상을 할 때도 기록한다.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칠 때도 기록한다. 번쩍 떠오른 생각이 아까워 그것이 휘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된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이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보자. 둘째, 명상하라. 현실이 시끄럽고 삶이 번잡할 때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라.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배 깊숙이 들어오는 들숨과 배 안쪽에서 나가는 날숨을 느껴보는 것이다. 길게 할 필요도 없다. 딱 3분만 그 호흡과 함께해라. 그리고 눈을 떠라.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 3분이 편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 임계점을 넘길 때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나와의 만남이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나와의 조우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생긴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아니라 나의 호흡을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와의 만남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3분간의 호흡 명상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눈이 생긴다. 바로 명상하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뒤에서 혹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눈은 일상에서도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다.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다. 대중은 이 시선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대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이가 부자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자.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하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호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다. 셋째, 움직여라. 하루에 최소 30분 움직여라. 운동해도 좋고 산책해도 좋다. 늘 걷던 길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퇴근해도 좋다. 내리던 정거장이 아닌 그 전에 내려 걸어도 좋다. 집 앞 운동장을 10바퀴 뛰어도 좋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좋다.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 서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보다 가치 있는 자기계발은 운동이다. 건강을 망쳐가며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오랜 시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세계적 기업과 대학에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있는 토마스 C. 콜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운동 횟수에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부자 중 76%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23%만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주 4회 필라테스를 하고 주말마다 조깅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프를 하고 일주일에 반만 엘리베이터를 탄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일상을 살펴보자. 움직일 때 몸은 가벼워진다. 이 가벼운 느낌이 마음의 무게까지 줄여준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유쾌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지금이 즐거우면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즐거움은 일상이 되고 운동은 습관이 된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운동하게 된다. 이 순간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다. 즐거움의 무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무의식이 즐거우면 긍정의 생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든다. 놀라운 영감을 일으킬 때도 있다.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 아이템은 이 과정에서 생긴다. 몸을 움직여야 부자가 되는 이유다. 나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켰다. 쓰고 명상하고 움직였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했다. 그 꾸준함 속에 일상이 바뀌어갔다. 그리고 일상이 바뀔 때 나의 삶은 이미 변해버렸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여라. 그래야 변한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다. 긍정적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사귀고 아끼고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함께한다. 슬픈 예감을 지닌 채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곧 우리에게 펼쳐진다. 어김없는 헤어짐,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한다. 방향을 잃고 뭔가에 쫓기고 있는 느낌 때문에 두렵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바로 무지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과거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이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다.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 알미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미래의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다. 미래를 알게 될 때 그 불안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 예측을 미래 모습으로 가정하고 모름으로 오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기대한다. 왜 예측은 틀리고 예감은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미래 예측은 무엇으로 할까? 과거의 기억으로 한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과거의 기억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한다. 새로운 성공에 대한 기억이 없다. 과거의 실패 경험만 반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취업준비생이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일매일 공부하고 의지를 다지며 취업에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지만 탈락의 불안감도 함께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정을 불태우지만 면접 일자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나는 대기업에 합격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기억, 나에 대한 규정이 미래 예측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에 대기업 입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 무의식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새겨진다. 성공한 경험은 성취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무의식으로 마음에 자리 잡는다. 합격의 결과는 오늘의 노력이 있어야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다. 하지만 미래의 두려움이 이 프로세스를 방해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 두려움은 과거의 실패 경험과 그 무의식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을 통해 그 세상을 펼쳐낸다. 무의식은 두려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불안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또다시 실패하는 미래와 연결된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현실이 늘 반복된다. 이런 미래 예측은 의미가 없다.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예측은 늘 부정적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 현실을 만드는 이유다. 일상이 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온도를 높여라. 굿 바이브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좋은 느낌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야 한다. 미소를 머금고 긍정의 마음을 지닐 때 미래로 향하는 다른 문을 열 수 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하자. 거울에 비친 나를 관찰하자. 무표정의 웃음이 담길 때 내면의 온도가 바뀐다. 두려움의 무의식에 긍정의 기운이 담기게 되고 내면의 공간이 밝게 채색된다. 이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무의식이 긍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 내 세상을 변하게 한다. 나를 감싸는 긍정의 느낌은 무의식을 채색하고 그 무의식은 하나의 영감이 되어 새로운 생각, 창의적 아이디어, 혁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습관처럼 반복되던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느낌이 바뀔 때 시작된다. 슬픈 예감이 아닌 좋은 느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느낌 약간 바꾸는 게 전부라고? 그렇다고 진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대중은 이 상식에 빠진 채 변화를 포기한다. 인생은 변화하지 않아도 될 수백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무의식 때문이다. 마음을 가득 채운 불평, 불만, 불안의 무의식. 그 무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자아의지가 아닌 무의식의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불안한 예감이 왜 맞는지 모른 채 미래 예측만 하며 살아간다.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느껴보자. 지금 내 느낌은 어떻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떠한가? 그 느낌과 기분의 총합인 당신의 바이브는 과연 긍정적인가? 각자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지금의 느낌을 앞으로도 느낄 것이다. 지금의 느낌이 긍정이면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행복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내 느낌이 부정적이고 슬픈 예감이 그 주변을 감쌀 때 그 느낌은 내 안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반드시 부정적인 미래를 끌어당긴다. 불안한 기분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다. 여기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라. 그 시작이 미소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하자.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느낌을 끌어내라.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라.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의 즐거운 노력이 지금 이 회사를 잘 다니게 했구나.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실과 연결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기억하자. 불행한 예감이 틀리지 않듯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